3장 봅시다. 우리 마음은 늘 우리 너머 저 너머로 쓸려간다. 보면은 좀 잘 요약한 게 10번째 줄점에 두려움, 욕망, 희망은 우리를 미래로 집어던지며 지금 있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며 앞으로 올릴 심지어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의 일에까지 정신을 팔게 한다. 그 다음에 세네카가 한 말했죠. 미래를 근심하는 영혼은 불행으로 진둘.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플라톤 얘기가 나옵니다. 내 일을 하고 너를 알라.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렇죠. 그 자신을 사랑하고 가꾼다. 참 이거는 참 아름다운 말 같아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그 다음 키케로 간 말도 재밌죠. 어리석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도 만족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지혜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며 결코 자신을 불만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에피쿠로스는 hen자에게는 미래에 대한 내견이나 염려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B라고 적혀있는 10번째 줄점 되나요? 죽은 이들과 관련된 법들 중에서 왕들의 행적에 그 사회에 판별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법은 내 생각이 아주 마땅해 보인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 성정원에서 왕들에 대해서 그 다 적잖아요. 기록하는 거. 그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거라고 얘기하세요. 저도 방금 이런 그게 없겠죠. 이런 식으로 적는 게. 그래서 세계사에서 갖다 쓰면 안 빛나는 되거든요. 일이다. 조선왕족 실록 그렇지. 이제 그건데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연산군이 그렇게 말년에 포악을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관왕들이 글을 쓰면 그거는 방해하거나 자기가 뺏어서 수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근계라고 근계 권계 그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후손들이 잘못한 일이 없도록 하는 거다. 그런 의미구나.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내용이다, 건데 용비어 청가 125장이 다 근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앞에는 뭐 명나라의 왕조 이야기를 하고 뒤에는 또 근계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조선왕조 명나라 용비어 청가도 그래요. 우리나라 왕들이 그걸 훌륭한 나라라니까. 그래서 500년 역사를 오롯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세계사에서 막 유일무이하다. 그래도 중간에 막 없애고 막 그거 고치고 했는 왕들도 있지 않았어요. 막 그런 아니 거의 있었던 그런 건 것 없다고 갖고 오라고도 이야기하고 안 갖고 가고 목숨으로 네. 목숨으로 전쟁 나면 막 그거 다 어디 숨고 사고가 3개 있었는데 전쟁이 나면은 그걸 전부 다 짊어지고 어디 갖다 주게. 태백으로 해서 막 산에 묻고 어째 그런 생각을 그런 했구나. 좀 대단하다. 멋있다. 그래 이런 것 같다.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죠? 좀 더 힘이 좀 힘을 좀 더 길러가라. 동비어 청가처럼 우리나라 동국신화도 다시 좀 더 보태주고 좀 더 좋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베르기리우스 베르기리우스처럼. 아이레이스처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마늘하고 그거 너무 먹지 말고 자, 그 왕들의 행적을 사회 판별하던 것은 거기 밑에서 10번째 줄점인가요? 우리는 흔히 사후명성과 후손의 복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니 말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53쪽에 계속 밑에서 5번째 줄점에 복종은 왕이라는 역할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정은 물론 존경으로 말하면 애정과 존경은 왕들의 득성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고 애정과 존경은 다르다는 거죠. 복종은 지위, 역할에 대한 복종이었고 애정은 그 득성에 대한 거죠. 애정과 존경은.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러나 군신 관계가 끝난 뒤까지 우리가 정말 느끼고 있었던 바를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의를 위해서도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도 올바른 노릇이 아니다.
그 다음 그 문장을 보면은 주인의 결정을 잘 알면서도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자기 주인을 섬긴 영광을 그 신하들에게서 빼앗는 것도 마땅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개인적으로 은혜를 입은 것을 중시해 칭찬할 만하지 않는 왕을 사후까지 옹호하는 사람들은 공적인 정의를 희생시키고 사적인 의리를 앞세우는 데 치우친 자들이랍니다. 그래서 뭐 있을 때는 살아 있을 때는 복종하고 하는 것은 그건 좋은 점일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가 아까 그 네로의 면전에서 말한 사람, 이 사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보면은 55쪽에 그 라케다이몬 그 얘기를 꺼내면서 이게 스파르타를 말하는 거 맞아요? 예, 라케데모니아 스파르타 쪽이죠. 왕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에 바쳐야 할 찬사를 지위에 바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솔론이 한 말, 그 55쪽에 보면은 아무도 죽기 전에는 행복하다는 말을 들을 수 없다. 결국은 죽을 때 돼야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솔론은 사실은.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말을 들으면은 순탄하게 살다 죽었는데 이거 나중에 명성이 훼손되고 후손이 비참하다면 그 경우에도 행복한 사람인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그 다음 줄에 있죠. 솔로몬 말에 따져보면 순탄하게 살다 죽었는데 나중에 그 명성이 훼손되고 후손이 비참하다면 이런 거죠.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할 개인은 모르겠지만 왕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몽테뉴 자신의 생각은 그렇죠. 인간은 이 세상에 없고서야 행복할 수 있으니 그렇다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노라. 이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말을 약간 오해한 것 같기도 해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솔로몬의 한 말은 죽기 전에는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 그때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였지 않을까요? 우리가 받아들여 솔로몬이 죽기 전에는 아무도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죽는 그 시점 돼야 된다는 그 얘기죠. 위에는 전부 다 죽고 난 다음에 왕에 대한 어떤 찬사를 밝히거나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공적이나 그 사람의 미덕이나 그 사람의 뭐 인품에 대해서 후세에 하는 말을 이제 가지고 죽어봐야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지 행복한 사람인지 말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본다면 결국 살았을 때는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니냐. 죽고 나서야 그 사람이 행복한 이제 그렇게 이제 몽테뉴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살아서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를 느끼는 게 맞는 거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것에 대한 어떤 뭐 칭송이나 뭐 남들이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었다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몽테뉴 생각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게 55쪽에 루크레티우스 한 말이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자기의 무엇인가가 이성에 존속하리라 상상하는 것이다. 죽음이 쓰러뜨린 육체에서 인간은 왔으니 완전히 벗어나 해방되지 못한다.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죽고 난 뒤에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56쪽에 딱 중간에 보면은 그 그리스인의 법에 의하면 아군 전사자를 매장하기 위해서 적에게 시신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승리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승전 기념일을 세울 자격이 잃었다는 것은 그 전사자들을 우리가 앞에서 그리스 비극이나 이런 나왔듯이 장례를 치러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건 약간 너무 강한 거 아니냐고 그 몽테뉴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넥소스 스메스 전투에서 이것 때문에 그리스가 패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얘기인데 뭔가 그 자기의 죽음 사후에 뭔가 영향이 있다는 거. 예를 들기 위해서
그 56쪽의 마지막 줄에 영국 왕 에드워드 1세는 스코틀랜드 왕 로버트와의 긴 전쟁 중에서 자기가 있으면 늘 유리했기 때문에 자기 죽으면은 이제 살을 발라내고 때는 그 전쟁에 가지고 다니라고 했던 게 이런 그 죽음 후에 인간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이수신 장군도 그랬죠. 저기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 그 다음에 그런 얘기 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장례식에 대한 얘기. 중간에 나왔던 이 필리핀에 있어의 정조 막스밀리안 1세의 그 화장실 얘기야, 죽을 때 자기 그 저기 뭐 신체 부위를 감추란 얘기. 그다음 키루스도 몸을 보거나 만지지 말라 했던 얘기. 이 얘기는 갑자기 저기 뭐 키루스는 죽고 난 뒤 얘기지만 막시밀리안 1세는 그냥 신체 부위를 감추기 위해서 처녀처럼 조심스러워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 대목에서 어떤 얘기인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장례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59쪽에 보면은 어떤 귀족이 자기 장례식 참석해달라고 과하도록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한 10번째 줄점 밑에서 나는 이토록 집요한 허영을 본 적이 없다. 뭐 그런 얘기. 신데렐라 세븐시간. 어머니 그래야 유리구들 하나 벗어놓고 가 있어. 그러니까. 아직 교직에 계시는데도 이런 말이 들린다. 맞아. 나도 죄송합니다. 자유를 찾아 이렇게 주려는 거 잘 찾아요. 그 다음에 장례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있어서 그 60조 한 6, 7번째 줄인가요? 철학자 리콘 얘기가 나옵니다. 장례식은 너무 성대하지도 너무 인색하지도 않게 치러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몽테뉴는 그럽니다. 나라면 이런 예식은 그 관습이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 맡게 된 사람들의 분배를 맡겨두겠다고 합니다. 키케로 얘기가 있습니다. 키케로 얘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도 애쓸 필요가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도 했죠. 이것은 다 죽은 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장례를 어떻게 치르면 좋겠느냐는 크리토의 질문에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이런 얘기였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약간 그 그리스에 대한 비난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60쪽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는 인민의 지배가 가장 자연스럽고 공정한 정치라고 생각하지만 아테네인들이 저지른 저 비인간적인 불의를 생각하면 모든 민족에 대한 자칫 화해할 수 없는 증오심을 부를 것이다. 그래서 그 스파르타를 상대로 아르기누 사이 해전에서 아르기누 사이 해전이죠. 사이 해전에서 승리한 자에게 사면 가능성을 배제한 사형을 선고했죠. 시신을 거두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근데 이게 이제 그만큼 죽은 이의 시신을 잘 가둬야 된다는 그 그리스의 그거겠죠. 그런데 이 더 황당한 것은 10번째 줄점에 디오모데온이라는 게 디에메돈 있죠. 이 디에메돈이 이 판결을 내린다. 판관들이죠. 그리스는 그 6,000명의 그 배심원단을 뽑아놓고 500명인가 뭐 다시 뽑아서 판결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판관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썼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 중에 신들에게 맹세한 것이 있겠죠. 뭐 승리를 거두게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리스인들의 신이 이제 분노가 내려서 판관들을 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리스인들한테 또 불이익을 줄 것 아니냐, 이런 걸 걱정했다는 게 이 몽테뉴는 좀 황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62쪽에 보면은 세 번째 그 스파르타 장군 폴리스를 상대로 벌인 낙소스 섬에서 전황이 유리해져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승리가 눈앞에 있는데도 앞선 사람들의 불행을 자신도 겪고 싶지 않았기에 승리의 열매를 놓아버렸던 것이다. 바다에 떠 있는 아군의 시신을 수습하느라고 적군을 안전하게 도망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몽테뉴는 또 이 살아있는 거하고 그 죽었어도 이 상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2쪽에 보면은 마지막 줄에 하긴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많은 것들은 죽었어도 여전히 삶과 불가사의한 관계를 유지해 간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포도주 얘기입니다. 포도주는 수확 당시 포도나무가 어떤 계절적인 변화를 겪느냐에 따라 지하 창고에서 다르게 익어간다는 얘기.